3장 인지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네 번째는 사회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지라는 게 뭘까? 인지. 여기다 제가 필기할게요. 인지는 뭐냐면요.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여 사물을 알게 되는 과정과 이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획득해서 사물을 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발생학적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피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피아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개구리를 관찰하는데, 개구리가 그 변태하는 과정을 관찰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 채용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심리학은 생물학과 철학의 교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되게 생물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거를 되게 철학적으로 잘 핵심 있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기술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능 검사의 개발자인 그 비네의 어떤 제자, 비네의 어떤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그 또래 아동들이 틀리는 문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지식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새 자녀들을 관찰하면서 요 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인지 발달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자, 피아제에 의하면 모든 지적 활동은 사고 과정과 주변 환경 사이의 균형 상태인 인지적 평형을 이루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요 인지적 평형. 이게 뭐냐면요. 불균형을 인간은 싫어한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근데 그게 어느 영역이다? 인지적이다. 인지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뒤에 공부하면서 풀어갈 거예요. 여기 도식은 모든 인지활동을 위한 기본 정신체계이며 인지발달은 도식이 조직화와 적응의 과정에 의해 정교화되는 과정이다. 도식이 뭐냐면요. 어떤 사고틀? 인지틀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도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자, 행동적 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이란 말은 논리예요. 논리적 도식이 있어요. 행동적은 그 감각 운동기에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거,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 예를 들면 빨기도식, 잡기도식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 뭘 처음 보면은 입에 갖다 대면 빨려 그러고 뭘 처음 갖다 대면 손을 잡으려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좀 더 정교화되면은 상징적인 게 돼요. 행동적 도식의 예는 뭐냐면요. 공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공은 굴리고 튀기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은 뭐냐면, 아, 그 머릿속에 무언가 언어와 같은 상징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언어화, 상징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동글한 것이다. 굴릴 수 있는 것이다. 갖고 노는 것이다. 그런 거를 언어로 갖고 있는 게 상징적 도식. 그리고 조작적 도식은 뭔가 추론,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식, 인지활동의 가장 기본 정신체계, 인지활동을 쪼개고 쪼개면 이 도식이라는 게 나온다. 근데 이 도식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적응 과정을 통해 정교화되어 간다. 그러면은 정교화가 뭔지, 그 다음에 적응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더 복잡한 형태로 통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적 도식, 상징적 도식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 어떨 때는 물기만 하고 어떨 때는 빨기만 했는데 물고 빠는 거를 합친 거. 이렇게. 그리고 적응은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과정으로 동화와 조절로 이루어진다. 동화와 조절로 이루어진다. 뭐가? 적응이. 동화는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리 4개는 다리 4개가 달리고 꼬리가 있는 건 강아지다. 라는 그런 도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리 내리 달리고 꼬리가 있는 걸 볼 때마다 다 그냥 개라고 강아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반면 조절은 새로운 경험의 결과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아이가 다리가 4개이고 꼬리 달린 걸 보고 강아지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건 강아지가 아니라 소야, 소. 저렇게 크고 눈이 크고 이렇게 고삐가 물려 있는 건 소야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소하고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삐 물린 거, 저렇게 큰 거는 소구나라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네 개가 달렸다고 다리가 그리고 꼬리가 있다고 다 개는 아니구나. 처음에 평형은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맞춰서 새로운 이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죠? 넘어갈게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을 이어서 공부하는데 피아제의 발달 이론은 단계 이론이다. 단계들은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은 질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계와 단계 사이에 짧은 전환기가 있다. 또한 각 단계의 사고 특징은 인지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영역에 적용되는 영역 일반적 특성을 가진다. 요거 봅시다. 단계들은 일상적인 일정한 순서를 갖고 진행된다. 2번.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와 단계 사이에 짧은 전환기가 있다. 오케이. 네 번째. 각 단계의 사고 특징은 인지 영역에만 구성된 게 아니고 전 영역에 적용되는 영역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다.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는 출생부터 2세까지예요. 이때 영아들은 사물과 외부 세계의 직접 감각과 운동활동으로 반응하며, 그러니까 내 몸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으로 이해하는 걸, 몸으로 만지는 걸, 몸으로 활동하는 걸 질적 활동으로 표현한다. 순화 반응은 영아들이 되풀이하는 흥미로운 반응을 말하는데 반응의 대상에 따라 1차, 2차, 3차 순화 반응이 있다. 1차는 내 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을 쥐었다 폈다, 손을 갖고 노는 거고 2차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빌이 있으면 그 모빌을 이렇게 쳐보는 거야. 근데 그게 우연히 발생해. 세 번째, 이것도 외부에 되는 건데 요거는 그 외부에 친 게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할지를 궁금해하며 실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자, 이 감각운동기의 영화의 인지적 특징 중 하나인 대상 영속성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너무 중요해요. 대상 영속성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대상 영속성을 습득하기 이전에는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눈앞에 숨기면 마치 더 이상 장난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장난감을 찾지도 않는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도 얼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손바닥 뒤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엄마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있다. 신뢰로움을 형성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대상형 속성이다. 감각 운동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화는 정신적 표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징은 한 사물로 다른 사물로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상징놀이와 지연 모방이 가능해진다. 상징,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막대기를 보면서 이거는 바나나야 하면서 바나나 먹는 흉내를 내는 거. 인형을 보면서 이거는 엄마야 하면서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소꿉놀이를 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다. 상징놀이. 지연 모방은 뭐냐면 지금 본 거를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억해 내는 것.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전 조작기. 전 조작기는 2세부터 7세예요. 이 조작이라는 게 뭐냐면 서열화, 분류, 다역성, 보존 같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활동이야. 그러니까 조작, 쉽게 얘기하면 뭐다? 뭐다? 논리적 사고다. 사고. 그러면 조작 전이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다. 자, 그 말이에요. 이때는 감각운동기 말에는 발달한 상징적 사고가 인상적으로 발달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조작을 사용하기 이전의 시기이다. 전 조작기의 아동은 자아중심성을 갖는데 이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지각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남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부모가 자기 앞에서 싸우면 누구 때문인 줄 안다?
나 때문인 줄 안다. 이게 바로 자아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피아제는 보존 과제를 이용해서 전 조작기의 아동의 피가역성을 보여준다. 이 보존 과제가 뭐예요? 요런 물병이 있고 요런 물병이 있는데 요런 물병, 이렇게 뚱뚱한 물병에 있는 물을 여기다가 붓는 거야. 그러면은 물의 양은 똑같잖아. 근데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 다시 여기 부으면 요만큼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게 뭐다? 거꾸로 생각하는 걸 할 줄 못한다. 역성. 전 조작기 아동은 실제와 외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외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직관적 사고의 한 특징이다. 실제.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고양이 탈을 씌워주고 이건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그게 고양이인 줄 안다. 실제인 강아지인 줄 모른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제부터 서열화, 전이추록, 분류와 같은 조작이 가능해지는데 그 결과로 다양한 보존 과제가 성공한다. 뭐 길이, 뭐 면적, 부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도 이렇게 터트리면 똑같은 거고 결국은 숫자 똑같은 거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한 게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숫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려봐서 눈으로 봐서 그것이 동일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추상적인 추론 불가능하다. 이런 가역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어 탈중심적이다. 그 다음 마지막 형식적 조작이 진짜 조작, 형식을 갖춰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사물을 조작하지 않고도 창의적 사고,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머릿속의 특정 행위의 결과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논리적 사고가 진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은 이후 인지발달 분야의 많은 연구를 자극하였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아동의 상을 소개하면서 아동들의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능동적이다. 자기가 지식을 구성해간다. 구성주의 관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론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영아와 전조작기 아동의 능력과 사회적 관계가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형식적 조작이 모두에게 가능하지 않으며 단계 내 아동의 사고는 피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이에요. 비고츠키는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며 사회, 문화, 그리고 관습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인지 발달에 있어서 성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비고츠키 이론에서 근접 발달 영역은 아동이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수준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할 수 있는 수준 간의 차이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동이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외웠던 단어를 7개 생각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 사과와 동물이 있어 외웠던 단어에 사과 2개, 과일 2개, 그 다음에 동물 4개. 그러면 6개 모두를 다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고작 5개만 할 수 있었는데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가 늘어났어. 자, 요 영역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다. 그렇다면 비계 설정은 뭐냐? 비계 설정에는 과제의 목표 설명,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시범,
아동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포함되는데 아동이 혼자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제공하는 임시적 도움을 말한다. 자, 비계가 그 아시바 건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 그 높은 구조물인데 여기 올라가서 건물을 짓죠. 어른들이 이 비계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요거가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비고치키는 사고가 내재화된 언어라고 생각했고 문제 해결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 언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화적 도구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도구로 언어를 포함하여 문자, 숫자, 사인, 상징 등 인간이 발명한 다양한 상징 체계가 있다. 비고티키 이론은 면밀한 아동 관찰에 기반한 이론이며 아동이 세상을 경험하며 지식을 구성해 간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소개했다. 특히 인지 발달에서 교사나 성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피아제의 이론보다 발달과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 문화를 훨씬 더 강조했고 피아제에 비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언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고트키가 사용한 많은 개념이 연구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비고트키 이론의 한계이다. 또한 비고트키의 이론이 서로 다른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학습 과정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며 효과적인 비교 설정 방법은 문화와 과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했다.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진다는 것이다.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정보처리의 체계의 구조와 처리 과정에 관계되는 보다 직접적인 용어로 발달을 설명한다. 다중저장 모델,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분된다. 감각 정보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단상으로 남는 것이 뭐다? 감각기억. 그 다음에 단기기억. 여기에서 아주 짧은 동안 단상이 남은 게 기억으로 그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뭐가 기억에 넘어가냐면 아동이 주의를 기울인 거. 그 감각 정보들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단기 기억은 제한된 양의 정보 플러스 마이너스 7 5개에서 9조각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 기억이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 처리들을 하고 바삐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작업 기억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그 작업 기억, 단기 기억에 유지되고 조직이 가해진 정보는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에서 영원히 저장되고 필요시에 인출되어 사용된다. 단기 기억의 용량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한다. 하지만 그 아동, 청소년이랑 성인기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단기 기억의 용량은 서로 관련 없는 항목들을 재빨리 제시한 뒤에 몇 개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가로 측정한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부호화는 주의를 끌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억 속에 표상하는 과정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정보를 부호화할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전략은 과제의 수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적 조작이다. 시글러의 중복 파장 이론에 의하면 아동들이 현 시점에서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여러 전략 중에 성공적인 전략이 선택된다. 어렵지 않나요? 이런 거. 자, 부호화가 뭐예요? 근데 부호화는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억 속에 표상, 그러니까 기호화하는 거예요. 기호. 정보 처리
이론은 발달의 기제를 밝히려는 시도로 인지적 행동에 나타나는 변이에 주목했고, 인지적 행동에 나타나는 변이가 뭐예요? 가변성.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는 거죠. 인지 발달의 비일관성에 설명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적용되는 영역이 제한적이며 마음, 컴퓨터의 비유가 적절하지 않고 인지 발달에 미치는 문화-사회적 관계의 영역을 관가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 이론. 영유아의 놀랄만한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에 접근해서는 아동에 나타난 능력에 주목한다. 이거는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지적인 능력을 조금 소유하고 태어났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론은 어떤 영역에서의 실제 및 실체 간의 관계에 대한 신념 집합을 말하며 좁게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개념이다. 초기 이론은 과학적 이론의 특징을 가지며 각 이론은 생물학적 이론, 물리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과 같이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 또한 초기 이론은 수정과 검증을 갖춘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도식을 갖는다, 개념틀을 갖는다, 그 정도예요. 이론은 영유아의 초기 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초기 이론의 특성과 내용은 유아교육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은 이론의 정의가 명료하지 않고 초기 이론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초기 이론이 후속 학습을 방해하기도 한다. 자, 끝.